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43K 후반대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서 미국의 중요한 변화가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구글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걸 예견하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매도벽을 보게 되면 바이낸스에 44.5K와 45K 근처에 큰 매도벽이 형성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더북상으로도 보셨을 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매수벽 같은 경우는 43.5K 라인에 강한 매수벽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밑에는 매수벽이 통통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곳에 있던 매수벽들이 모두 위로 올라온 걸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밀어 올리려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계속 매수해서 그 부분이 받쳐주는 힘이 약해진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킹을 해놓은 게 아니라 많이 샀다는 의미예요. 또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했는데, 그 움직임은 사실 이 도미넌스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갈 때 늘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알트코인의 돈을 흡수해 가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힘들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다시 뿌려주고 또 알트코인들의 돈을 흡수해 가서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이 돈들이 알트코인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뭔가 돈이 돈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청산맵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의 방향을,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볼 때 아주 중요하게 잘 적중을 하고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 43K 라인, 43.5K와 요 라인에 강한 롱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숏 포지션 같은 경우는 44K 초중반대에 아주 강력하게 구축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강력하게 구축이 될 때는 늘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청산시키고 로스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보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43K 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을 때 중요한 변화, 아까 말씀드렸던 오더북상의 변화 같은 건데요. 가격이 오를 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더북이 촘촘하게 형성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올리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래들도 포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던 게 위로 올라오면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싸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잡기 위해서 오더북상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고 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의도가 있는 거죠. 올릴 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과연 세 번째도 적중하게 될지,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더북상에 이 매수 포지션들이 계속 구축이 되고 나서 위로 올라갔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45K, 아주 강력한 44K에서 45K에 이 매도벽이 있는 걸 확인을 했었잖아요. 그럼 뒤에 어떤 매도벽이 있냐라고 보게 되면은 45K 이후에는 별다른 게 없다가 48K까지 한 방에 쭉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8K가 넘고 나면은 뒤에도 또 굉장히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그 뒤는 올타임 하이로 찍어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48K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44K와 45K를 어떻게 뚫느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기까지 닿느냐, 이런 것들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두 달 가까이 거침없이 달려온 비트코인이었는데,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포모를 느끼다가 비트코인 살짝만 꺼져도 알트코인들이 푹 꺼지니까 그때는 또 매수매도에 굉장히 겁을 내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기적으로 가격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럴 때는 더 넓게 보면서, 그러니까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추세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중요하지만, 더 큰 것,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거는 결국 돈을 벌기 위함이고, 돈을 벌기 위함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인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보시게 되면 아직, 그러니까 2023년도 랠리는 정말 시작도 하기 직전, 거의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위치라고 쇼터몰도의 이제 코스트 베이시스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 너무나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느끼거나 급하게 가격을 추종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에 투자의 대를 세우면서 가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조금 긴 호흡이 있어야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여기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지? 라고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구글이 아주 중요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정책 업데이트는 과거에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글이 NFT 관련되어 있는 정책 업데이트를 했었고요. 또 구글이 이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정책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게 구글이 정책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구글의 매출의 대부분이 광고기 때문입니다.
광고. 정책 업데이트는 광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정책 업데이트가 대부분인데 처음에는 NFT 관련돼서 업데이트를 했었고 그 다음에 크립토 관련돼서 전체적인 업데이트를 했었고 어떤 업데이트냐라고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크립토 커런시 코인 트러스트 그러니까 신탁이에요. 신탁. 이거는 어떤 구조냐 신탁이기 때문에 ETF도 같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ETF 광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책이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2024년도 1월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정책 업데이트가 돼서 신탁 관련되어 있는 광고를 하려면 구글에 통해서 광고를 하게끔 정책을 만들어 준 겁니다. 이 부분 구글은 어떤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큰 흐름의 변화 그리고 큰 대가 언제 세워야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언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구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정답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ETF 관련돼서 비트코인 현물 ETF, 피델리티, 반에크, 블랙록, 아크 등등등 너무나 쟁쟁한 월가에 있는 이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주도권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 ETF가 최고다. 우리 ETF에서 너네가 투자해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 광고를 해야겠죠. 마케팅을 해야 되고 마케팅은 어디서 하겠죠? 구글도 하고 여러 군데 플랫폼에서 하겠죠. 구글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광고비로 집행될 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정책의 변화를 꾀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중요한 힌트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된다. 얘네들이 의미 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NFT 관련돼서 광고 허용하고 NFT 시장 뒤에 시차를 두고 살아났습니다. 반드시 다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 정답을 줬다. 이런 부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SEC에서 경고를 했다고 해요. 크립토커런시에 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리스키하다라고 해서 경고를 했는데 이런 경고가 언제 있었냐면은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 직전에 이런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SEC가 또 한 번 경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뭐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고를 하면서 SEC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경고를 한다라는 거는 뭐가 나올 건데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선물 ETF가 나올 때도 이야기를 했었다. 정답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에크가 이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얼마나 위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냥 가볍게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보고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보고서냐면 비트코인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았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본 건데 2012년도부터입니다. 2023년도 하락장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요. 반감기 다 포함하고 하락장 다 포함했을 때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무조건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의 성장과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자산운용사에서 ETF가 나왔을 때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라는 거는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담아야만 하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얘네들이 이런 보고서를 하루 종일 월급 받으면서 왜 이런 보고서를 쓰겠어요? 왜 상사가 이런 보고서를 쓰라고 하겠어요? 그 이유는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금이나 다른 기관들이 투자하려면은 이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거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왜 투자해야 돼?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이유는 다 그런 겁니다. 그럼 기저의 준비들을 미국에서는 정말 다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미국 심상치 않다, 수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연준의 금리 관련되어 있는 결정 회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동결일 가능성이 큰데 그 부분이 아니라 금리 인하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나올 거다. 닉 티밀하우스 같은 경우는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얘가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거는 한번 보는 거죠. 금리 인하 관련돼서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런 분위기를 심리를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연준이 QT 긴축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하나로 한 150조 넘는 돈, 뭐 150조가 아니고 훨씬 더 크죠. 거의 200조 가까운 돈이 로스가 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잃고 있는데 이거는 QE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이런 손실인 겁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적인 부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데이터를 봤을 때도 연준의 손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반드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린 알덴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금리를 인하하면 돈이 풀리는데 돈이 풀렸을 때 그러니까 현금을 들고 있는 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레바논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의사가 일만 열심히 하고 현금을 들고 있었는데 레바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자기가 자산의 95%를 잃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또 하면은 네덜란드의 인플레이션을 반영되어 있는 네덜란드 집값을 봤을 때 그러니까 돈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희소성 있는 것들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네덜란드는
튤립 버블이 있던 곳이잖아요. 근데 튤립 버블 때보다도 더 큰 버블이 하우징 버블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소한 가치를 가진 그런 재화가 앞으로 더 많이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거고, 그런 것들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부의 격차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그런 거 다 안 보고 이렇게 철학적인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저는 그런 거잖아요.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데, 돈 같은 경우도 MMF에 너무나 많은 돈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돈이 그냥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이 돈은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리스키한 위험 자산으로 옮길 가능성이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위험 자산에 있는 것들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를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두 가지 케이스를 볼 건데요. 보셨을 때 비트코인을 1000개 이상 들고 있는 원래 숫자를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건 뭐냐? 분배가 시작이 됐다. 첫 번째로는 분배가 시작이 될 때 처음에는 두 가지입니다. 현상이. 그러니까 분배가 시작이 될 때는 이게 셀프레셔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장에 약간의 하락을 유발을 합니다. 늘 있었던 일이에요. 하락을 유발을 했지만 뒤에는 뭐냐? 분배가 지속되면서 쇼터몰더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불장이 시작이 된다. 이런 시그널을 한 가지를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서플라이 레이쇼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 왔다. 그러면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많은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조정은 더 크게 가기 위한 조정이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된다. 이게 어떤 조정인지 어떤 하락인지를 알아야 기회를 잡을 수 있잖아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앞으로도 장이 하락이 되고 반등이 돼도 제 영상을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정말 기회인지 아닌지를 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더 많이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아주 특이한 현상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트코인에 1년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만 다 가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조금씩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다.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를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고, 굉장히 큰 불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스마트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이 너무나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비트코인을 가져가려고, 코인 시장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나의 자산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이 되면 더 심해질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들 늘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렵게 투자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나 온체인 데이터로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고, 과열이 됐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OI가 그렇게까지 올라가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조정 뒤에 건강한 상승 있을 수 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 언제 오냐 시즌이 말씀을 막 물어보시는데, 거의 오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알트코인의 시총 보는 차트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 차트들이 저항을 뚫었습니다. 뚫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되면은 저항 이렇게 만약에 또 꺾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를 막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저항을 횡보하다가 뚫어냈다. 여러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아주 적정히 잘 담아야 계속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제가 계속 웃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웃는다라는 의미는 알트만 담으면 계속 못 웃어요. 비트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솔라나가 저는 FTX 사태가 터지고 샘 뱅크먼 이슈가 있고 나서 솔라나의 관심을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덜 뒀다가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액티브 어드레스가 이더리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라나에 되어 있는 좋은 이야기들, 아서에이스도 솔라나 힐링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건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저는 솔라나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솔라나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하입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안에 왜 월렛이 많아졌을까? 솔라나의 월렛이 많아진 이유는 단순히 솔라나 투자가 아니라 안에 돈이 몰렸기 때문에 안에 생태계를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버실 때 꼭 아셔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솔라나도 6년 전에 처음으로 레이어 1으로 나온다고 할 때 돈 모으려고 했는데 6억을 모으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수백 번의 피치를 했는데 6억을 모으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선지적으로 뭔가를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힘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합니다. 그러면서 욕만 하고 발목을 잡고 투자도 안 하고 이러는데 앞서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기회라는 걸. 근데 기회라고 수없이 떠들어도 모르는 사람은 그걸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이게 솔라나가 처음 투자했을 때도 같은 일이 있었고요. 우리도 무언가 기회가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그런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분들이 굉장히 최근에 슈카월드에서도 코인 관련해서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니까 리스크 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보시게 되면은 한국이 투자하고 있는 ETF를 보면 다 배수가 3배, 2배, 1.5배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바네크의 비트코인 현물 ETF 티커가 호들입니다. 호들. 여러분들, 이게 한국인들이 잘못 써가지고 처음에 생긴 거 아시죠? 홀드를 잘못 써가지고 스펠링을 호들이 됐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단어가 됐는데, 그만큼 크립토 시장에 한국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이걸 너무 비하하고 비꼬는 게 아니라 가져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